24년 11월부터 25, 26년 6월까지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1인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블로그 2개로 연매출 7억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실패랑 무의미한 헛짓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들 해보셨을 법한 실수들을 얘기를 해보면 많이 쓰면 실력이 빠르게 늘 것 같아서 하루에 4-5개씩 포스팅을 몇 달간 해보기도 하고, 블로그 로직이 중요하다고 해서 10만원짜리 강의를 쇼핑하듯이 여러 개 사서 보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전부 해보고 월 매출 1억 이상 찍어보면서 느낀 게, 블로그로 매출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건 글을 많이 쓰거나 블로그 로직을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매출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평소에 보시던 영상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로직이 바뀌거나 마케팅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오늘 영상 이야기를 되새겨 보시면 매출을 다시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타겟부터 정하자인데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온 무료 영상들을 보면서 블로그 로직에 대해 공부하고, 좀 더 열정적인 분들은 돈 내고 강의도 수강하시면서 열심히 정보를 습득하실 텐데, 사실 이런 정보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마케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입니다. 뭐든 기본이 중요하듯이 마케팅에 있어 가장 기본은 타겟인데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원에 어떤 점을 강조할지, 어떻게 말해야 마음을 움직일지, 무슨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국어 수업을 하는 거랑 초등학생한테 국어를 알려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과 비슷한데요. 초등학생한테 입시 문법이나 고전 문학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럼 타겟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며 얻은 팁을 말씀을 드리면, 타겟을 정할 때는 최대한 세부적으로, 최대한 돈이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최대한 세부적으로 정한 이유는 마케팅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딱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정해야 어떤 포인트로 강조해야 할지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중2 남자아이고 국어를 못해요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너무 애매할 텐데요. 국어에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국어만 못하는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이번 시험 성적은 어땠는지, 어떤 부분들을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도 그냥 중학생을 든 학부모님 이렇게만 정하고 글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만 적게 되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 학원에 가야 할 이유를 느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나 강의로 블로그 로직, 글 쓰는 방법 등을 공부하시기 전에 나의 타겟이 누구인지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조금 드려보자면, 지금 학원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 상담한 기록을 보시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교, 나이, 학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추려지실 텐데, 이 정도만 정해두시고 블로그 마케팅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키워드를 공부할 때도 내 타겟은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지 않을 텐데 라는 나만의 기준점이 생기고, 글을 쓸 때도 내 타겟은 이런 점에서 설득될 것 같은데 로 어떤 지점을 강조해야 될지가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될 것 같은 분들로 타겟을 정해야 한다는 건데, 조금 속물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마케팅을 할 때는 유효 고객에게 해야 실제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했던 학원에서는 일부러 학구열이 굉장히 심한 지역들 위주로 키워드를 잡았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 분들과 상담을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이고 실제로 결제까진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상담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당장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선 잘 되는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학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학구열이 높은 곳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타겟을 정하실 때에는 실제로 결제를 할 것 같은 분들 위주로 먼저 정하고 이분들에게 우선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돌게 되면 이때 에너지나 자본을 더 들여서 잘 설득이 되지 않는 분들까지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보통 지역에서 학원을 하실 테니까 결제가 잘 되는 타겟이 누구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미술학원을 하신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위해 예체능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위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면 그냥 예체능 교육을 하시는 분들보다 돈을 내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초등학생만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적으로 타겟을 잡는 걸 응용을 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하는 맞벌이 부부로 타겟을 잡으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분들이면 아이한테 교육비를 일정 수준 이상 지불하실 수 있고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결제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에도 따로 부모님이 신경을 안 쓰셔도 아이가 혼자서 3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포인트를 강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말자인데요. 글을 어느 정도 적어보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논리나 아니면 뭔가 말이 조금 빈약해서 이 말도 해야 할 것 같고 저 말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문제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일 다녀와서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남는 시간에 학원을 알아보는 건데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말이 너무 길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에 따라 저 같은 한데 글에 최대 3가지 이상의 메시지는 담지 않는 편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담았을 때의 이야기고 웬만하면 1개 혹은 2개 이내에서 글을 끝내는 편입니다. 다만 글을 쓰다 보면 이건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을 링크로 넣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이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식으로 클릭을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퍼널 구조를 만든 건데 지금 영상에서 퍼널까지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설명드려 봤는데 저도 6년간 마케팅을 했었지만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점검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라고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영상을 다 보시고도 혼자서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기 어렵다 라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합니다 였습니다.